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을 그걸 하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트릭스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구체적인 이그샘플을 통해서 우리 소위 리니어 엘지브라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계속 연속해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우리 그 중에서 특히 앵귤러 모멘텀 L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블록 다이애고널한 폼으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블록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예로 L이 1일 때 L이 1이면 M 값이 1, 0, 마이너스 1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x3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썼던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L equal 1 스페이스에서는 LZ는 H바 1, 0,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LX, LY는 우리가 지난번에 L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해서 우리 LX, LY를 구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H바 over square root 2 0, 1, 0, 1, 0, 1, 0, 1, 0 LY는 H바 over 2 square root 2 0 마이너스 I 0 I 0 I 마이너스 I 0 I 0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썼는데 우리 보면 우리 다음 같은 오퍼레이터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는데 우리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그걸 매트릭스로 쓰면 허미션 매트릭스가 된다고 했었죠. 허미션 매트릭스는 원래 매트릭스랑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원래 허미션 컨주깃 오퍼레이터랑 A 대거랑 A가 같으면 우리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는데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A라는 매트릭스의 허미션 컨주깃은 컴플렉스 컨주깃을 하고 컬럼과 로우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의 허미션 컨주깃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컴플렉스 컨주깃을 놓는 게 허미션 컨주깃 매트릭스죠. 그럼 허미션 매트릭스란 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것처럼 허미션 컨주깃 매트릭스가 자기 자신과 같으면 되는데 LZ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리얼 매트릭스니까 컴플렉스 컨주깃을 시키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킨다고 해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미션 컨주깃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매트릭스죠. 따라서 이거는 허미션 매트릭스예요. LX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얼 매트릭스니까 컴플렉스 컨주깃은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다음 같은 것은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바꾸면 되죠. 근데 마침 그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트랜스포즈를 시켜도 원래 매트릭스랑 똑같기 때문에 역시 허미션 매트릭스예요. LY는 이 안에 엘리먼트가 컴플렉스 넘버이니까 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시키면 여기 부호가 전부 바뀌죠. 그래서 바뀐 다음에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치를 바꾸면 다시 오리지널 매트릭스랑 같아지기 때문에 역시 허미션 컨주깃과 원래 게 같은 허미션 매트릭스예요. 따라서 LX, LY, LZ는 전부 다 허미션 매트릭스고 허미션 매트릭스란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전부 다 허미션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있는데 다음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냐? 물론 만족해야죠. 왜냐하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특별한 디멘션에서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썼는데 이걸 만족하도록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거죠. 그렇지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LX 곱하기 LY는 전부 다 스퀘어 루트 2분의 H바가 있으니까 H바 스퀘어드 오버 2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지겹고 따분한 그렇지만 틀리면 신경질 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I0 h bar squared over 2 이거 어떻게 곱하는지는 알죠? 다 어떻게 다 배웠죠? 이거에다 이거 곱하면 I 그러고서 내가 틀리면 개망신인데 어쨌든 0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I 요거는 0 요거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니까 0 이것도 0 그 다음에 I 0 마이너스 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y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ly lx는 h bar squared over 2 ly를 먼저 써야 되니까 0 minus I 0 I 0 minus I 0 I 0 에다가 lx 0 1 0 1 0 1 0 1 0를 곱하면 h bar squared over 2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마이너스 I 네 번째 이거는 0 이것도 0 이거는 0 I 0 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LXLY는 LXY의 커뮤테이터는 H bar squared over 2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빼면 I에서 마이너스 I를 빼면 2배의 I 요 가로 세로는 전부 다 0이니까 마이너스 I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I 아니잖아 0 이쪽은 I에서 I를 빼면 0 여기는 마이너스 I에서 I를 빼면 마이너스 2I죠. 그래서 2I를 끄집어내면 I H bar에 1, 0, 0 마이너스 1으로 주어지는 I H bar LZ를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LY, LZ는 I, H bar, LX가 되나? 물론 다 돼요. 정말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숙제로 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감을 잡아서 궁금하냐고 물어보면 안 궁금하다 그러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예를 다 들었고 그러면 우리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문제를 다음 같은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하면 우리가 psi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임의의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게 어떤 phi라는 스테이트의 오퍼레이터 A를 어플라이해서 나온 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스테이트, 오퍼레이터라는 건 한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에 대응시키는, 변환시키는 룰이니까 우리 phi를 적당히 변환시켜서 psi가 됐다는 다음 같은 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x라는 브라 벡터를 집어넣으면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죠. 혹은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 p를 컨트랙트 시키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같은 레프레젠테이션 종류의 하나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니?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우리가 적당한 컴플리셋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셋, 어떤 거라도 좋지만 컴플리트 셋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게 처음에는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이트한 게 파이나이트한 넘버의 베이시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도 좋고, 그 나중에는 무한히 많은 경우도 생각해 둘 수도 있고, 이 퀀텀 넘버에 따라서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고 디스크리트하거나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생각하기 가장 쉬운 거는 파이나이트하고 any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걸 생각하면 제일 우선 쉽죠.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I 번째 거에 프로젝션을 시켜요. 우리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다음 같은 스테이트 중에 I 번째 게 있다면 psi 중에서 I 번째 디렉션에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얼마냐 하는 프로젝션을 우리 보는 거죠. 이 프로젝션은 왼쪽에다가도 역시 phi 라고 집어넣고, 이거를 요 사이에다 complete set of states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면 요 양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양을 곱해서 새로운 양을 만든 거. 우리 이런 거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U랑 V가 n-디멘셔널 벡터라고 하면, n-디멘셔널 컬럼 벡터죠. 컬럼 벡터라고 하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트랜스폼 시키는 A는 n×n 매트릭스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랑 여기 있는 노테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A라는 매트릭스의 A 번째 컴포넌트면, 우리 이거는 psi라는 컬럼 벡터의 요거에 뭐냐면 I 번째 컴포넌트를 쓰면 UI는 summation N A I N V N, 다음 같은 형태로 I 번째 컴포넌트는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보면 요거는 그러면 어떤 벡터의 I 번째 거의 컴포넌트, 요거는 벡터의 N 번째 컴포넌트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은 이 다음과 같은 벡터, 컬럼 벡터에 대한 변환, 매트릭스에 의한 변환 룰을 컴포넌트로 쓴 거랑 똑같은 형태로 보인다 이거다. 그렇다면 우리 이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썼다면 다음과 같은 양을 컬럼 벡터에 대응되는 양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조금 아까요 I라는 게 요 베이시스 벡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n psi라는 거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게 컬럼 벡터의 n 번째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게 1부터 쭉 돼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 쭉 돼서 파이나이트한 건 파이나이트한 개가 있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우리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 이게 전부 다 이건 넘버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베타 1, 베타 2, 베타 3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이거를 컬럼 벡터에 대응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 양은 그 중에 I 번째 컴포넌트, 그러니까 베타 I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n-phi는 요 양 n-phi도 어떻게 하냐면 각각 1 phi, 2 phi 다음과 같이 쭉 나가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이것도 역시 컬럼 벡터로 써서 이거를 넘버들이니까 알파 1, 알파 2, 알파 3 다음과 같이 나간다고 쓰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베타 i는 베타 I 번째 컴포넌트는
summation n a I n 알파 n 이라고 쓴 조금 아까 썼던 베타는 A라는 매트릭스에다 알파를 곱한 양의 i번째 컴포넌트를 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을 특정한 베이시스를 골라서 그 베이시스는 complete set, orthonormal한 complete set of states를 써서 그거를 적당히 배열을 한 다음에 그걸로 임의의 스테이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써요. 그래서 우리 이게 파이나이트한 L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 베이시스가 L개라고 하면 L 컴포넌트 컬럼 벡터를 쓰면 여기 있는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걸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죠. 위에 있는 이 릴레이션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 스테이트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시킨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힐버트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고 한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벡터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빌면 확실히 더 분명해지죠. 지난번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한 스테이트가 한 벡터고 오퍼레이터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 다른 벡터로 대응이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별한 좌표축을 잡아서 베이시스를 잡는다는 건 특별한 베이시스 벡터를 잡는다고 하니까 특별한 베이시스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쓰면 이게 그 벡터를 직접 explicitly 컬럼 벡터로 표현한 양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뀐 건 어떻게 하나? 이건 뭐죠? 그 definition에 의하면 n-phi complex conjugate이죠. 그죠? 거꾸로 다시 이건 뭐냐면 phi랑 n을 바꿨다는 건 이 양은 뭐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는 알파 1 스타, 알파 2 스타 다음과 같은 양이 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바꾼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키고 요거의 트랜스포즈 요 양의 순서를 바꾸고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브라 벡터에 대한 프로젝션은 원래 컬럼 벡터의 컴포넌트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로우 벡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컬럼 벡터로 이루어진 스페이스를 힐버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그거의 듀얼 스페이스인 로우 벡터들의 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브라 벡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음과 같이 썼냐면 우리가 브라 벡터랑 컬럼 벡터는 두 개를 컴팩트 시켜서 스칼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i라는 스테이트랑 psi라는 스테이트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는 넘버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른 것처럼 그 사이에다가 분자로 집어넣으면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알파 n 스타. 이거는 베타 n이죠. 그래서 뭐냐면 서메이션 n 알파 n 스타 베타 n. 그래서 넘버가 돼요. 넘버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쓰는 거죠. 원 바이 원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해서 컬럼 벡터랑 컬럼 벡터를 곱해서 원 바이 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없죠. 컬럼 벡터랑 컬럼 벡터를 곱할 수도 없죠. 이게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곱하려면 다음 같은 수식이 나오려면 다음 같은 식으로 곱하려면 베타 n은 베타 1, 베타 2 다음 것이 돼서 이거를 곱해서 앞에다가 곱해서 원 바이 원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식이 나타나는 원 바이 원 스칼라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브라 벡터의 브라 스페이스. 브라 스페이스는 원래 스페이스를 컬럼 벡터들의 셋으로 생각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듀얼 스페이스인 브라 벡터에 대한 스페이스는 로우 벡터에 대한 스페이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같은 노테이션을 보면 내가 앞에서 잠깐씩 조금씩 설명을 해서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expectation value 어떻게 하죠? 어떤 오퍼레이터 Q의 스테이트 P사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다음 것을 쓰죠. 그럼 우리 요 사이에다가 전부 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는 n psi n q n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모양을 n에 대해서 서메이션하는 거, 모양을 m에 대해서 서메이션하는 게 컴플리트 셋업 스페이스에서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으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요양은 뭐죠? Q에 대한 요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 n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베타 n이죠. 이건 베타 n 스타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 개를 곱하고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expectation value가 아니라 expectation value는 양쪽 오퍼레이터에서 양쪽의 스테이트가 똑같아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phi 그럴 거면 이런 걸 우리가 이걸 expectation value라고 하지 않고 transition matrix element라고 해요. transition matrix element이 뭐냐면 Q를 어플라이해서 psi가 어떤 걸로 변했는데 다른 스테이트로 변했는데 그 중에서 phi에 평행한, phi에 비례한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이 스테이트가 psi가 Q를 통해서 phi로 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의미로서 이런 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우리 이거는 뭐 말을 용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 사이에다가 역시 컴플리트 셋업 스페이스를 집어넣으면 포메이션 n y n q n psi 이걸 아까 조금 아까 썼던 컬럼 벡터 로테이션에 알파 i와 베타 i로 쓰면 요건 알파 i의 스타 알파 n의 스타 Q의 n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 베타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거를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dragon y 저런 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1 스타, 알파 2 스타로 되어 있는 로우 벡터 매트릭스 엘리먼트입니다. 다음 같은 매트릭스에 베타 1, 베타 2 다음 같은 컬럼 벡터를 곱해서 얻은 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얻습니다. 이거랑 같아요. 이거는 1 by n 매트릭스. 이건 n by n 매트릭스. 위에 있는 거는 1 by n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 n by n. 앞에 있는 게 로우예요. 이게 로우, 앞에 있는 게 로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1 by n 매트릭스. 너무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게 n by 1. 로우가 n. 이렇게 하면 1 by n 매트릭스 곱하기 n by 1 매트릭스 1 by 1을 해서 넘버가 넘버를 주었잖아요. 다음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데 드디어 매트릭스 로테이션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사실 풀고 싶은 문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입니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우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란 말은 벌써 이 코스에서 여러 번 들어봤죠. 그렇지만 아주 다른 컨텍스트에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그거가 임플라이하는 면들은 전부 다 서로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큐벌런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실버 스페이스에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들어오죠. 이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어떻게 하죠? 적당한 베이시스를 골라서 이쪽에다가 i를 어플라이하면 그러면 요거를 요 양이 i를 사이드 벨타원 요 양을 이건 여기서에다 컴플렉스 에너지 테스트를 집어넣으면 되죠. 다음과 같이 쓰고 이제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게 매트릭스 하려면 이게 아까 노테이션 보니까 이거를 알파라고 썼나 베타라고 썼나 y가 알파라고 썼죠. 이건 뭐냐면 알파 n번째 조건 a 곱하기 알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매트릭스에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노테이션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다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매트릭스에다가 알파라는 벡터를 어플라이하고 컬럼 벡터죠. 컬럼 벡터를 어플라이하는 게 a 곱하기 알파랑 같다는 거죠. 이때 보세요. A는 n by n 매트릭스고 A는 넘버인데 그럼 우리 요거는 앞에다가 n by n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곱하기도 똑같죠. 왼쪽으로 넘겨요. A 마이너스 알파 A 아이덴티 매트릭스 곱하기 알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요? 이 이퀘이션 풀려면 어떻게 되죠?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라 넘버면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매트릭스가 약간 복잡하긴 해요. 매트릭스면 우선 가장 쉬운 건 알파가 전부 0이면 0이죠. 성립하죠. 이게 솔루션 중에 하나는 알파의 모든 컴포넌트가 0이면 성립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음 같은 거에 알파의 모든 컴포넌트가 다 0이지 않은 non-trivial 솔루션을 찾고 싶어요. non-trivial 솔루션은 이게 넘버였으면 앞에 있는 게 0이면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non-trivial 솔루션은 이 이퀘이션을 쓰면 알파가 1부터 예를 들어서 L개까지 해서 L개의 이퀘이션이 있죠. L개의 이퀘이션이 있는데 알파 1부터 알파 L까지 있는 것 중에서 non-trivial한 솔루션이 존재하려면 그 리니어 이퀘이션의 셋이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만 유니크한 솔루션을 하나 찾을 수 있죠. non-trivial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게 0이라고 하면 non-trivial 솔루션 다음 같은 조건이면 이 0이라고 하면 모든 게 0, 트리비얼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이게 0이라면 그 L개의 인디펜던트, L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걸 조건 이게 0이 아니라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죠. 그러니까 리니어 이퀄에서 말하면 수리물리 시간이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죠.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A11, A12, A21, A22 쭉 나가는 그래서 A를 뺀 거니까 이건 다이아고널한 거에서 A를 뺀 거니까 다이아고널한 것이 전부 다 A를 뺀 거 알파 1, 알파 2 non-trivial 솔루션을 얻은 조건은 앞에 있는 양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돼요. 그럼 쉽게 쓰면 디터미넌트 A 이 식을 풀면 아이겐 밸류를 구할 이 식의 솔루션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입니다. 그럼 이게 n by n 매트릭스라면 이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A의 n차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벤즈브레이 이퀘이션에서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의 솔루션은 n이 있죠. n개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는데 이제 앞으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부 다 이퀴벌런트해요. 우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때 처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썼을 때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피지컬리 미닝풀한 값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파이나이트하고 무한대인 곳에서도 빨리 0으로 가서 스퀘어 인티그럴한 웨이브 펑션을 만든 조건을 써서 아이겐밸류의 컨디션이 나왔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오퍼레이터 메서드를 써서 오퍼레이터가 로어 바운드가 있고 혹은 어퍼 바운드가 있을 때 거기다가 레이징 혹은 로어링 오퍼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 크리에이션 혹은 모나이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써서 제일 낮은 아이겐밸류의 스테이트에 그걸 더 낮춰주는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조건을 써서 아이겐밸류를 구했죠.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는 각각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느냐 혹은 어떤 어프로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다르지만 나오는 결과는 전부 나오는 아이겐밸류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관점에서 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그 다음에 특정한 오퍼레이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주어진 오퍼레이터에 의한 관점에서 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또 하나는 그거랑 이퀴벌런트하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그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로 표현했을 때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만드는 조건, 다음과 같은 양을 구해서 이 솔루션을 구하면 그게 바로 아이겐밸류를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나오는 결과는 똑같고 다음 어프로치가 전부 다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죠. 왜? 피직스는 원래 나온 이 결과는 representation independent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보는 피직스가 representatio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직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편한 representation을 쓰는
어떤 분이지? 피직처럼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다음과 이제 드디어 뭐냐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는 어떤 주어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매트릭스를 표현했을 때 매트릭스 A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푸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매트릭스로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풀었을 때 역시 그 매트릭스의 성질은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요. 첫 번째, 퍼미션 매트릭스가 뭔지 알죠? 매트릭스로만의 데피니션을 보면 퍼미션 컨주게이트 매트릭스랑 원래 매트릭스가 같은 걸 퍼미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우리가 알았던 오퍼레이터에서는 퍼미션 오퍼레이터를 임의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해도 항상 퍼미션 매트릭스가 있어요. 퍼미션 매트릭스는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리얼하다. 아이겐밸류가 리얼하다는 건 똑같은 아이겐밸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오소고널해요. 이전에 비슷한 경우에는 오소고널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적당한 오소고널 브람 스미트 오소고널리제이션 프로시저를 넣어서 오소고널 비주얼 스페이스 안에서 오소고널 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전부 다 서로 오소고널하게 만드는 프로시저가 있죠. 그리고 뭐냐면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된 오소 노멀 아이겐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노테이션에 따르면 알파 i 두 개의 프로덕트 뭐냐면 요거에서 나오는 매트릭스의 요 A의 아이겐밸류가 하나가 뭐냐면 phi n번째 IS 또 하나는 phi n번째 두 개가 다르면 그게 뭐냐면 델타 ml을 만든다. 이걸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그 사이에다가 phi n 다 같이 n이니까 헷갈리네. 이거 i로 쓰면 이게 델타 m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 알파 i 똑같이 i 요 인덱스 m은 어떡하지? i가 m인 거 인덱스만 더 써요. 여기 밑에 있는 인덱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여기 밑에 있는 i는 n개의 컬럼 벡터 중에 i번째 컴포넌트를 나타낸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위에 m이라고 괄호를 쓴 거는 아이겐밸류 m을 가지는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노테이션을 쓰면 이거는 똑같이 하면 이것도 알파 i n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i 델타 굉장히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우리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노테이션을 쓰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그냥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서메이션 j a i j 알파 j의 n번째 컴포넌트는 n 알파 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A, 요 n이라는 거는 n이라는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벡터고 그거의 i번째 컴포넌트, j번째 컴포넌트. 다음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인덱스를 집어넣어서. 인덱스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네. 근데 더군다나 또 이제 이거는 인덱스가 두 개네. 인덱스가 두 개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엄연히 구별을 해야죠. 요거는 i번째 컬럼 벡터를 쓸 때 i번째 컴포넌트고 이건 an이라는 n번째 아이겐 밸류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사이즈는 이거는 베이시스의 개수가 j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얘기하면 그 아이겐 스테이트의 베이시스가 예를 들어서 k개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i는 1부터 k까지 가죠. 이것도 k까지 가죠. 그러니까 요거의 사이즈랑 요거의 사이즈가 같아요.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 값이 같고 인덱스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우리 k by k 매트릭스로 써도 디파인해도 되죠. 그래서 그리고 n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는 컬럼 벡터의 i번째 컴포넌트를 매트릭스 엘리먼트라는 매트릭스 잠깐만 이걸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로 쓸 거예요. 순서를 잘 봐요. i는 앞에 있는 i는 컬럼 벡터의 i번째 컴포넌트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n은 n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컬럼 벡터를 뜻하는 n이라는 인덱스입니다. 우리 다음에 쓰면 아주 중요한 매트릭스예요. 왜 중요한 매트릭스냐면 우선 이 매트릭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유니터리 매트릭스,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 우리 유니터리라는 걸 어떻게 하죠? 이 매트릭스에다가 이 매트릭의 허미션 컨듀빗을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거 지금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 증명을 하면 되죠. U 대거 U 이거의 I, J번째 컴포넌트는 이거 어떻게 쓰죠? 서메이션 K U 대거 IK U KJ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커미션 컨디션의 데피니션은 뭐죠? 어떻게 쓰나? U의 컴플렉스 컨듀빗의 트랜스포즈를 시킨 양이죠. 자, 이거 UKJ 라고 쓰고 이제 이걸 봐요. UKJ는 알파 KJ 요거는 알파 K I번째 컴포넌트의 컴프레스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컬럼 벡터의 순서랑 컴포넌트 순서니까 같은 K를 쓰고 썸을 하면 이거는 로우 벡터에다가 컬럼 벡터를 컨트랙트 시켰다는 뜻이에요. 시키죠. 이거는 델타 IJ죠. 그래서 U 대거 U가 IJ 컴포넌트가 델타 IJ예요. 다시 말하면 U 대거 U가 유니터리 U 대거 U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디파인한 매트릭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 더군다나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A라는 처음에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아비트리한 레프레젠트 썼을 때 이 U라는 양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U에 의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U, A, U 대거를 취하면 그 A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되는 매트릭스 U라는 매트릭스가 바로 이 매트릭스예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증명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슬슬슬슬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퍼레이터 A를 다이아고널라이즈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찾은 거예요. 아직 증명 안 했지만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U 대거 A U는 A가 아까 이후의 매트릭스 이후의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게 적당한 퍼미션인 적당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 U 대거 U를 어플해요. 그러면 이건 요 사이에다가 컴플렉스 셋업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이걸 그냥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돼.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거 어떻게 되죠? MN 번째 컴포넌트니까 I, J, U 대거 MI A의 I, J, U의 J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U 컴플렉스 검출기하고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요건 각각 이제 넣은 거예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UJ 그리고 우리가 아까 데피니션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IU의 이게 뭐라고 했죠? 알파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더라? J 번째 컴포넌트 M 그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알파 스타 I 번째 컴포넌트 M이죠. 이렇게 쓰고 보니까 플러스 서메이션 I, 서메이션 J는 여기 들어가죠. 앞에 있는 건 지금 요걸 보면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 이게 아이겐밸류 곱하기 벡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서메이션 I 결과를 집어넣으면 알파 I M의 컴플렉스 함수의 요 양은 뭘로 쓸 수 있냐면 A 이게 M이겠지. M인데 이게 J 그렇죠? N이죠. 이게 뭐냐면 AN J는 I 번째 컴포넌트니까 알파 I N이죠. 요거는 I의 인디펜던트하죠. 서메이션 I의 인디펜던트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보면 알파의 M 스타, 알파의 N 요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를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는데 M과 N이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오소고달하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AN 델타 M입니다.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델타 Mn에 비례하는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해요. 아니, 다이아고널 잘못 얘기했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왜냐면 이게 1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지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각각 다르니까 이 양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U 대거 A에다가 U 대거 U를 어플라이 하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얘기하는 걸 정리를 하면 우선 어떤 오퍼레이터 A를 퍼미션 오퍼레이터 A의 아이겐밸류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구하고 싶으면 이걸 적당한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불러서 매트릭스로 쓰고 이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이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그거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디터미넌트를 취하는 게 0이 된다는 조건에 있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거에 아이겐벡터를 주어진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죠. 아이겐벡터를 노멀라이즈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죠. 노멀리제이션에 쉽게 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 노멀라이즈된 아이겐벡터가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A1, A2 예를 들어서 세 개 있다고 쳐봅시다. A1 요게 A 알파 1이라는 아이겐밸류, 알파 2라는 아이겐밸류, 알파 3라는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각각 이 노멀라이즈된 아이겐벡터라고 하면 원래 있는 A라는 오퍼레이터를 다이어고널라이즈 시키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 세 개를 붙여놓은 이 매트릭스를 U로 정하면 다이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아까 다이어고널라이즈된 이 양의 매트릭스는 이 식에서 본 것처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이고 다이어고널 엘리먼트가 아이겐밸류예요. 순서를 어떻게 썼죠? 알파 1, 알파 2, 알파 3의 순서를 쓰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있다. 그 순서를 바꿔서 이걸 먼저 쓰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다이어고널라이즈 돼요. 그래도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할 일상 보통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나타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다이어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아니라 알파 2, 알파 1, 알파 3로 되는 것 뿐이에요. 하니까 헷갈리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헷갈리죠. 뭐냐면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를 만들면 뭐가 좋냐? 이거의 아이겐 벡터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다른 건 전부 0. U1, U2, U3 다이고널라이즈 된 것 중에서 다이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아이겐밸류는 이거를 람다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람다를 빼고 디터미넌트 구하면 A 마이너스 람다, 알파 1 마이너스 람다, 알파 2 마이너스 람다, 알파 3 마이너스 람다 세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거죠. 나머지 전부 다 0이니까 보통만 나온 수로 엘리먼트죠. 아이겐밸류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예요. 아이겐밸류가 알파 1일 때 아이겐 스테이트 알파 1이게 알파 1일 때 아이겐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풀어요. 첫 번째 거는 알파 U 다른 거 아니까 알파 U1은 알파 U1 U1이 결정되지 않죠. 항상 항등식으로 성립하죠. 밑에 있는 거는 알파 2 U2는 알파 1 U2 알파 1과 알파 2가 다르면 이걸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U2가 0인 경우죠. 알파 3 U3가 알파 1 U3 U3가 0. 따라서 알파 1이 아이덴밸류인 스테이트는 첫 번째 건 모르지만 나머지 건 전부 0이죠. 노멀라이즈된 아이덴 스테이트 다음과 스테이트죠. 이게 2면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알파 U2는 알파 U2 요 U2만 정해지지 않고 알파 1 U1은 알파 2 U1 U1은 0 U3는 0 마찬가지로 다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게 다이고널 엘리먼트가 아이겐밸류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첫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엘리먼트만 0, 나머지는 전부 다 0. 두 번째 건 다한 것이 됐어. 세 개가 오토곤을 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 벡터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면은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꾸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이럴 땐 뭔가 익샘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다음 같은 프로세스를 보는 익샘플이 하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다 수식을 가지고만 쓰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과 수식화가 굉장히 재밌고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뭔가 꺼림직할 경우에는 항상 익샘플 가지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투이션을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익샘플 아무거나 빼지만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스오로비스처럼 보겠습니다. 가스오로비스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봅시다. 3x3 매트릭스고 이 매트릭스는 허미션 매트릭스입니다. 알겠죠? 이제 왜 허미션 매트릭스인지. 컴플렉스 컨트리뷰트를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원래 다른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유혈하고 아이겐벡터는 오소거나 하는 걸 다 알아요. 아이겐벡터 다는 오소거나. 문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찾아라.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을 때 그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아라. 이게 또 문제 두 개예요. 아이겐밸류랑 거기에 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도 많이 했을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티피컬한 문제예요. 그걸 하면 되죠. 어떻게 하나? 조금 아까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을 풀려고 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여기서 대각선을 전부 다 람다만큼 뺀 거. 이게 0이라는 거죠. 갑자기 돌아가는구만. 3x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구한 거 알죠? 알죠? 이거 대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2x2만 하지. 2x2는 쉽죠? 세 개 있어도 여러분들 할 줄 알죠? 내가 답을 써도 놀라지 않죠? 네. 그러면 이 값은 먼저 대각선 마이너스 람다 그다가 이렇게 곱한 거는 0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거는 0 이렇게 곱한 게 남아있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i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람다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플러스 람다를 빼주는 거죠. 아니 항상 이 순서죠. 이게 어떻게 나? 이걸 먼저 하고 이게 헷갈리. 이게 플러스 람다죠. 그죠? 이게 플러스 람다죠. 근데 내가 그리고 람다를 묶으면 1 마이너스 람다죠. 마이너스를 해줘. 맞지? 다음. 맞죠? 이거 다시 문제야 돼. 그러면 아이의 분류는
이것은 리얼 넘버예요. 아주 해피한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죠. 아이겐 벡터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로 가면 람다 곱하기 알파 1, 알파 2, 알파 3. 그래서 이거 다이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를 구하면 먼저 적당한 베이시스를 구하면 다음까지 된다는 거예요. 다이고널 엘리먼트가 1, 0, 마이너스 1. 저걸 다이고널라이즈 하면 L 이퀄 1에 대해서 LZ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똑같죠. 이것 따라서 LZ를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라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람다가 1일 때 이게 1이라고 생각하고 이퀘이션 풀면 첫 번째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I 알파 2가 알파 1, 그 다음에 I 알파 1이 알파 2, 알파 3는 0이죠. 이걸 만족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걸 어떻게 보지?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네. 그죠? 위에 있는 거랑 I를 곱하는 뜻이 되죠. 이걸 어쩌지? 안 정해져 있네. 위에 있으면 정하면 되죠. 그죠? 알파가 1이면 이건 I죠. 정했어요. 우선 앞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가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오버올 페이스는 우리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노멀라이즈는 안 되겠죠. 노멀라이즈 시키려면 어떻게 해서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1 더하기 1 더하기 2죠. 컴플렉스 컨주기션. 요거 컴플렉스 컨주기션 1 마이너스 I랑 I. 1 각각의 절대값의 제곱에 가깝다. 2예요. 스퀘어 루트를 쳐는 다음에 역수를 쳐는 거니까 노멀라이즈 아이덴티티. 두 번째 람다가 제로인 경우 람다가 제로면 마이너스 I 알파 2가 제로입니다. 두 번째는 I 알파 2가 제로죠. I 알파 1인가? 알파 1인가? 알파 1, 알파 2가 제로죠. 세 번째 컴포넌트는 0 곱하기 알파 3는 0 곱하기 알파 3니까 알파 3가 결정이 되지 않죠. 우리 알파 3는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는 아이겐 벡터가 0, 0 노멀라이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orthogonal하죠. 세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I 알파 2는 마이너스 알파 1.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I 알파 1은 마이너스 알파 2. 맨 밑에 거는 알파 3예요. 알파 3는 0이고 알파 1, 알파 2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식이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이 식은 똑같죠. 그래서 어떡하지?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알파 1이 2야. 그러면 알파 2는 마이너스 I. relative 페이스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피직스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시 노멀라이즈 해야 되니까
아이겐 벡터는 이거랑도 오토고널하고 이거랑도 오토고널해요. 왜냐면 오토고널 스칼라 플러스 풀자면 로우 벡터로 바꾸고 수변은 2분의 1, 요거의 컴플렉스만 주시면 1분의 I 그러면 첫 번째 게 2분의 1, 두 번째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0이에요. 세 개의 오토고널한 아이겐 벡터, 오토 노멀라이즈된 아이겐 벡터를 구했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건 이 매트릭스를 M3를 다이고널라이즈하는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마술사랑 보여주었던 그 다이고널라이즈하는 매트릭스는 뭐였죠? 세 개의 아이겐 벡터를 그냥 끄집어서 바꿔낸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첫 번째 거, 람다가 1일 때 원어머 스퀘어 2 처음에 1, I, 0 0, 0, 스퀘어 2 1, 마이너스 I 이게 우리 U가 I, N이 알파, I, N으로 주어진 데피니션을 그대로 쓴 거예요. 다음 같이 쓰냐? 이게 유니터리 하냐? 유니터리 매트릭스냐?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걸 증명하려면 그거에 U대건 어떻게 구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취하고 그거 커미션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취하고 트랜스포즈를 취한 매트릭스에 원래 매트릭스를 그렇게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냐를 확인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할 수야 U 네버 M3 U는 다이고널라이즈 되냐 이제 말이죠. 두 번 나오니까 이건 2분의 1 101 컴플렉스 컨트리뷰션에서 올렸으면 마이너스 R로 2 I 역시 이제는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 시간을 딱 간시간 끝날까지 그때까지만 드리는 거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것도 먼저 있다. 앞에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I 제로 다음에 주기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제로 1, 0, 1 마이너스 I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2 두 번째 건 0 세 번째 거는 1에다가 I 마이너스 I를 걸어야 되는 거 이거는 다 0이니까 전부 다 0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 0 두 번째 것도 0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이고널 엘리먼트가 아이겐 밸류를 주어주고 다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다이고널 엘리먼트가 1, 0, 마이너스 1이 됐던 건 람다가 1인 아이겐 벡터, 람다가 0인 아이겐 벡터, 람다가 마이너스 1인 아이겐 벡터를 써서 그래요. 이 순서 두 개 1과 2를 바꾸면
역시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도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때 나온 그 매트릭스에 의해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이아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0, 1,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오는 다이아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의 폼이 달라도 그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이아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복잡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잠깐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왜 그 한꺼번에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양체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푸는 방법을 공부했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피지컬 컴퓨터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모멘텀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되지 않은 피지컬 컴퓨터가 되거든요. 또 양을 우리가 스핀 앵글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스핀 앵글러 모멘텀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다음 시간에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스핀 앵글러 모멘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필터할 것인가 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